임대차 아주 중요하죠. 자, 임대차는 작년에 여기 임대차만 3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문제 나왔는데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반드시 해야 되고 주임법, 상임법까지 다 하면은 총 몇 문제 나오냐면 5문제입니다. 5문제. 4문제 내지 5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중요하다. 뭐 주택관리사는 무조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험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2문제 이상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갈 건데, 자, 일단 판서노트 펴봅시다. 88페이지. 일단 87페이지 펴놓고, 자, 임대차의 의미가 뭐냐? 618조에 보면은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할 것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618조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또 정리할게요. 임대차 계약은 낙성, 또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뭡니까? 분료식 계약이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임대차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임차인이 중요하죠. 임차인. 빌려준 사람은 뭡니까? 임대인.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합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서 노트에 딱 보시면은, 자, 일단은 기간이 최단 기간도 없고 최장 기간도 제한이 있다 없다? 이제 없어요. 위헌 방해를 떨어서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에 대해서 묻질 않는데 밑에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임대는 몇 월? 6월. 임차인은 1월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주택을 임차했다라고 나오면은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이면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보장? 2년 보장.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몇 월 지나면? 해지 통고 후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소멸합니다. 상가는요? 상가를 임대했다 하면은 요거 1년이죠. 임대는 1년 보장이거든요. 요거 주택은 2년 보장인데 상가는 1년. 자, 그리고 이제 해지 통고 후 요것도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토지 임대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자, 임대인은 몇 월? 임대인은 6월. 임차인은 1월. 임차인은 1월이 지나면 뭐 한다고요? 소멸합니다. 자, 묵시적 갱신 밑에 나와 있죠? 기간이 만료된 후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돼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6일 5입니다. 5는 뭡니까? 동산 5일. 동산은 5일. 동산 6.15 공동선언 6.15 이렇게 됩니다. 동산. 자, 이렇게 되고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별표에 넣으셔야 돼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필요비와 유입비 있죠? 자, 몇 기 차임 연차하면은 2기 차임 연차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상가 임대차는 몇 기입니까? 3기 밑에 들어오죠. 상가 임대차는 몇 기다? 3기. 그럼 주택 임대차나 그냥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는 몇 기다? 2기입니다. 이게 상가만 3기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넘기시면 되고 88페이지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 나오는데, 자, 임차인이 권리 의무. 자, 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첫 번째, 자, 이제 딱 정리하고 갑시다. 임차물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기간 내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비용이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입비.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임대차 할 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상물이 뭐 할 때 할 수 있습니까? 현존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물 매수권 행사를 하고요. 자, 그럼 부속 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권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공통점 5가지를 적어놨을 건데 뭐라 적어놨습니까? 첫 번째 형성권이고, 두 번째 강행 규정이고, 자, 차임을 연체하면은 청구하지 못한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째 적법하게 전대가 되면 전차인도 행사할 수가 있다. 5가지 공통점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물은 현존만 하면 되죠. 예, 현존만 하면 되고. 자, 부속물 매수권은 빼가지고 적어놔야 되는데, 독립한 물건입니까? 독립한 물건이 된다.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해서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거 내용을 정리하시고, 지상물은 현존하면 되는데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게 이제 시험의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임차인의 의무는요, 가장 큰 의무가 뭐예요?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자, 위에 다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지상물하고 부속 매수권 했고, 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게 권리고, 임차인 의무는 뭡니까?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고, 임대인이 고치로 들어오면 임차인은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인용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물의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다가 유치권과 동의를 해놔야 되죠. 유치권자도 자, 수리비 받기 위해서 잠깐 마음이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유치권자도 선관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도 선관 주요 의무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뭐 반대로 가면 되니까 됐고, 이제 문제풀로 갈게요. 18페이지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임대인의 임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상환적으로 목적물 반환 받은 날로부터 몇 월? 6월입니다. 6월. 답이 3번입니다. 6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내가 임대를 놓으니까 임차인들이 뭡니까? 방충망 찢어지고 하니까 방충 고쳐주세요 하고 청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보일러 고장 났다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 그럼 비용 바로바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하는데, 자, 뭐는요? 유입비는 종료한 후에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5번 문제를 볼 거예요. 19페이지에 5번 문제. 자,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인데 일시상 임대차 제외하고 당사가 아래 권리가 안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게 뭘까요? 여기서 묻는 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의규정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냥 임의규정 찾으라면 되는 데 있잖아. 이렇게 막 해놨어요. 무슨 규정 찾으라고? 임의규정. 그럼 임의규정 아까 한개 배운 게 있어. 비용, 상한, 충고권. 비용 안에 뭐가 있어? 필요비와 유입비. 자,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럼 비용, 상한, 충고권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사람 절로 가 있네요. 여기 있는 사람 절로 가보네. 더웠어요? 더웠어요. 자, 그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5번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넘기시면은 자, 넘기면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풀고 갑시다. 자, 어디 가냐면 20페이지에 7번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이겠어요? 2번. 자, 임대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근데 임차인도 또 임대인은 또 이기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그리고 임차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맞죠? 이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은 뭐라고요? 해직권입니다. 해직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저 21페이지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강행규정이죠. 그럼 그건 적용돼 안 돼? 안 돼. 딱 임의규정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답이야, 그게. 비용상승 답 몇 번? 1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시 사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는 비용상환 청구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자, 21페이지에 거기 지금 11번 문제 풀어봤죠? 자, 13번부터 쭉 풀 건데, 자, 13번이 뭐냐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갈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과 유입비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유입비는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1번 맞아요? 맞고 2번은 1번 정답이네 바로. 2번은 자 여기서 포인트가 구성 부분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물건이 들어가야 돼?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요.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권을 배제하는 당사의 약정은 자 부속물 매수권 강행 규정 배제 특약은 무효 불량 약정은 무효 유효가 아니라 무효. 3번 틀렸죠? 자 일시상 임대차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렇지 1년이 아니고 6개월 앞에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종이한 해야 자 됐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 매수권만 양도할 수는 없어요. 자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분리 양도 안 됩니다. 1번 맞죠? 2번은 구성 부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맞죠? 3번 어떻습니까? 채무 불이행 해지됐다. 인정돼 안 돼? 안 됩니다. 4번은요? 맞지? 부속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에 해당한다. 맞죠? 5번은 뭐 틀리겠지 뭐 다 맞댔으니까. 맞죠? 들으시겠지.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서 증축한 부분을 증축한 부분입니다. 줄거 놓고 임대 소유를 하기로 한 약정은 그 약정이 뭐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할 때는 유입비 상환청구 효용된다가 아니라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자 누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인은 주기로 했으면 임대인께 가져갑니다. 임대인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대 소유를 하기로 했을 때는 유입비 상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죠? 자 답이 5번입니다. 넘기시고 자 15번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지상권 배운 적 있었죠? 지상권은 뭡니까? 토지를 빌려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건물이잖아. 그러면 지상권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자 건물을 임차했을 때는 우리가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럼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다시 하면은 자 우리가 지상권과 전세권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만든 게 임대차예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건물에만 뭐가 들어간다고요? 부속물 매수청구 들어가. 아시겠죠? 토지에는 부속물이 아니고 지상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개념만 잡았으면 이건 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15번에 1번 맞아 틀려?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자 토지를 빼야 되죠. 토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고 건물만 부속물 매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지 토지 내지 이걸 토지를 지어버려야 되고 건물 임차인에 인정되는 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물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했죠? 즉 3번 적법하게 전대된 사람도 할 수가 있다 했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했고 특수 목적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 정도 정리하면 거의 웬만한 건 다 한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됐죠? 자 이제 뭘 들어가느냐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 주택가세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이거 지상물 부속물은 자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자 일단은 19페이지에 6번부터인데 자 일단 뭐 19페이지에 2번부터 풀고 갑시다. 그냥 쭉 풀고 갑시다. 그냥 자 2번 문제 갑시다.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오는 것을 모두 거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업번호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을은 특별한 을이 누구야?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반할 때까지 선간 주의무가 있다. 맞죠? 그래서 기업번 맞아. 니은번호 어떻습니까?
X 건물이 멸실로 인해서 을이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을의 기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을에게 있어요. 을에게. 갑이 아니고 을에게 있습니다. 을에게 있다. 그럼 니 한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갑의 소유를 기소시키려 한 약정. 아까 했죠? 기소시키려 한 약정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 매수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다. 아니죠? 유효하다 해야 됩니다. 유효하다. 자,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이 기소시키려 한 약정은 뭐라 했어요? 유효.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 그래서 D번 X, 리얼번. 갑이 임대차, 자, 리얼번 맞아야 될래요? 모르겠지. 자, 갑이 임대차에 대해서 채권에 의해서 X 건물에 부속시킨 을의 소유의 동산을 압류할 때는,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동산을 압류할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부동산을 압류할 때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자, 그래서 동산을 압류할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리얼번 맞습니다. 자,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있는데, 리얼번 이거 나올 때도 뭐 문제가 생겼던 게 왜 그러냐? 질권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 다음부터 막 이의신청 들어가고 난리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내요, 이거. 아시죠? 왜 질권은 시험 범위 안 된다고 제가 해놨는데 질권만 물어봤잖아. 맞죠? 그때 한번 난리 났어요, 이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 기억하고 리얼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던 중에 임대시기간 만료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자, 목적을 반환하기 전에 목적을 전소됐죠. 자, 그 얘기입니다. 1번 어떻습니까? 갑의 기책 사유, 갑이 누굽니까? 임대인의 기책 사유로 건물 전소된 경우는 을은 반환 의무를 면하지. 지가 박살내 부수니까. 내가 반환할 게 없잖아. 임대인이 박살냈으니까. 1번 맞지요? 2번은 을의 기책 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 반환 이행 불능에 있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3번 갑을 모두 기책 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위험 부담이에요. 자,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둘 다 잘못했는데 보증금 꼽아놓은 거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맞고 4번은요. 을이 기책사유 건물이 조수됐다. 그럼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상실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하고 손해배상 해줘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 상실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임대인이 상실한다가 X입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만일 임대차 종료 후에 갑의 건물 인도 수령 지체 중에, 자, 종료 후 수령 지체 중에 을의 과실로 전소된 경우 을은 갑에게 건물 반환 채무 이행 못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난 주려고 했는데 지가 뭐 안 받는 중에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임대인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목적물이 멸실돼도 잘못으로 멸실된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요. 4번 문제 갑시다. 임대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갑니다. 1번은 어떻습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지.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죠. 자, 그럼 1번 틀렸죠? 자, 2번 어떻습니까? 자, 임대차가 묵시게 행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X, 3번은 맞죠? 자,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포기하는 약정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 회복을 면한 대시 유입비 사항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맞지요? 맞고 4번은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어요. 동의 없이 전대해서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배청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자, 해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존속하고 있다는 얘기야.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다 하더라도 뭘 받고 있습니까? 임대인부터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받잖아. 얘가 전대를 해줬다 하더라도 자 돈을 받고 있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 손에 생기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손배총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뭘 받기 때문에 차임을 받으니까.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4번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별표 넣어줘야 돼요. 손배총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뭘 받으니까? 차임을 받으니까. 4번 X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은요. 20년 넘을 수 있죠 이제?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20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 넘지 못한다 가지고 이제 넘을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은 아까 했죠. 6번 가겠습니다.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소의 X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누굽니까? 잘 보세요. 지금 잘 을이죠. 을이 이제 뭡니까? 갑이 건물 지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임대인, 요 사람 을이 임대인, 요 사람이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임대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을 또 빌려와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건물을 짓는다. 오케이? 땅을 빌려 가지고 건물 지었다. 요 사람 임차인입니다. 자 그러면 Y 건물을 지었다네. X 토지에 Y 건물을 지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틀린 거 고르네요. 자 넘기시고요. 1번 맞습니까? 자 임대차 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을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갑은 상당 가액으로 건물을 매수할 수가 있다. 맞죠? 자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1번. 2번은 몇 기 차임 연체하면 2회 차임 연체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 했지요. 자 2번 맞습니다. 3번은요. 자 갑이 건물 매수가 적법한 경우 을이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건물 부지 임대료 월세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월세는 줘야 됩니다. 3번 X죠? 4번 갑니다. 4번 갑이 Y 건물에 설 때 저당권 실행으로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맞죠? 종된 권리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동의 있다 없다? 없이 했으니까. 맞죠? 대항할 수가 없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아까 했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갑시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정권. 지상물 매수 정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어떻습니까? 지상물은 현존만 하면 돼. 현존. 자자자 어깨 좀 펴고 안 되겠다. 지금 눈이 지금 감겨가지고 막 눈에 힘이 없어요 지금. 포즈 돌리고 포즈 돌리고. 자 조금만 참으면 아이스크림 옵니다. 아이스크림 좀 드릴 테니까 아시죠? 자 어깨 좀 펴고 고기 좀 돌리고. 자 고기 좀 돌리고.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납니다 이거. 맞죠? 우리 5시 전에 마치겠는데? 5시 맞죠? 예? 저당권이 많죠. 그래서 5시 좀 넘어가면 마칠 거예요. 6시는 절대 안 간다. 아시겠죠? 절대 안 갑니다. 자, 봅시다. 다시 눈 좀 뜨고. 아시겠죠? 눈에 힘 좀 주고. 알겠죠? 힘 좀 주고. 자, 봅시다. 다시 봅시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8번에 1번이 왜 틀렸습니까? 지상물은 현존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뭡니까? 동의를 얻어서 신축하면서 한전된다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번 X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행사할 수가 없지요. 왜? 넘겨부수니까. 자 보세요. 토지를 뭐 이렇게 넘겼다. 그러면 임차인이 뭡니까? 건물이 지금 이제 임차인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건물을 넘겨보면은 이 사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임차인이면서 건물을 갖고 있어야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남의 물건을 뭡니까 매수하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8번에 2번이 맞는 거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의 지상물의 소유권을 넘겨버려서 타인에게 그럼 내게 아니죠?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 내게 돼야 매수 중하지. 오케이? 2번 정답.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X죠. 자, 일단 갱신 청구를 해야 되고 뭐 거절 당해야 매수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죠. 갱신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가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줄 것이고 무슨 통지했어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에서 그럼 바로 매수할 수가 있답니다. 계약 안 하겠다.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그럼 매수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4번 X.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잖아. 배제 특약은 무효.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8번 내용.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9번 문제.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갑은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또 해놨네, 이거. 자, 을의 토지를 받아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시 볼게요. 갑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에 사용하고 있다. 틀린 것은 1번 얻었습니다.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